자, 교재는 28페이지 구성요건적 고의입니다. 자, 1번 문제 올해 승진 문제인데요.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것을 골라라 했네요. 요즘 이런 문제가 경찰 쪽에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대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고의의 인식 대상인 것은 무엇을 말하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골라라 그런 말입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수단, 방법 등등을 말하죠. 그걸 골라라 그런 말입니다. 먼저 기억번,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 뭐죠? 주체죠. 주체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포함되죠. 동그라미입니다. 사전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견이 되었다는 사실, 이 되었다 밑줄 그으시고 뭐죠? 객관적 처벌 조건이죠. 객관적 처벌 조건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X. 자, 친족 상도에 있어서 이 친족관계에 밑줄 그으시고, 친족관계 뭡니까? 인적 처벌 조각 사유죠. 인적 처벌 조각 사유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X. 자,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 수단 방법 관련된 것이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 이 고소는 뭡니까? 소추 조건이죠. 소추 조건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X. X. 정답은 몇 번입니까? 기억 리을이기 때문에 답은 1번 되겠네요. 1번. 그런데 해설을 가보면 제가 설명을 이 디귿번 설명이 빠져 있어요. 디귿번 설명이 빠져 있고 친고죄의 고소는 디귿이 아니고 미음으로 이렇게 정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맞는데 해설에서 약간 오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강의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2번을 갑니다. 자, 16년도 경찰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분간 잡아 눌렀다 그랬네요. 자, 머리 부분을 3분간 눌렀다 했기 때문에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고의가 있죠. 그렇죠?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눌렀다는 거죠.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X. 그래서 강도가 했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답이 1번이네요. 자, 2번.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디귿번. 자,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항의하던 택시 운전사가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이 무릎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무릎을 들이받았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됩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죠. 공무집행 방해죄. 판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봤어요. 근데 판례는 뭐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집방만 인정했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했다 하면 틀려요. 마치 이 택시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 공집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이 의무경찰은 이 앞에 있는 택시를 보고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 공집방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단순 공집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타인의 건강진단 결과서만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고용했다고 했을 때 청소년 고용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15년 경찰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많이 봤죠?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인신 밑줄 그으시고 용인 밑줄 그으시고 용인설 절충설이죠. 맞습니다. 자,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의 목을 15초, 20초 내지 3개 졸라 설골이 부러질 정도입니다.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가하였다면 역시 뭐다?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 4번 보죠. 자, 이거 방금 풀었죠? 택시 사건 풀었죠? 의무경찰에 무릎을 들이받았다고 했을 때 공집방죄가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살인죄의 고의는
인식, 예견이면 족합니다. 그쵸? 부족하다 틀렸고 꼭 사망을 희망, 의욕할 필요가 없어요. 뭐뭐 하여야 한다. 이럴 필요까지 없다고요. 그냥 인식이나 예견이면 족하다. 용의설이기 때문에 저희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을 하는 법규라 할지라도 명문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을 벌할 듯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고의가 원칙이죠. 고의가 원칙이다. 맞고 3번 보시면 자, 변제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을 해갔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손을 찌지 않은 바람에 타인에게 경락되게 하였고 그 장물까지 받아갔다면 대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자, 4번 단지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죠. 기본서에서 빠지는 거 없죠? 다 있습니다. 자, 문제 5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어부인 피고인들이 어로 저짓을 넘어 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 납치되어 가더라도 좋다. 이게 뭐죠?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넘어서 어로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2번. 자, 인도받을 당시 작물인 정을 몰랐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작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작물취득죄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인도받을 당시 작물임에 대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인도받을 당시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고의가 탈락되어서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작물 짤 때 다 배우는 거예요. 3번 살인죄의 범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런 것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맞죠? 자, 문제 4번. 자, 미필적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대요. 전력 위치를 보시고. 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쭉 보세요. 쭉 보시고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통지되지 아니하고 공고가 되었다면 공고 밑줄 보시고 공고되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이러한 취소가 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뭐다? 이젠 운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래서 요거 틀렸고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 성립을 인정했어요. 요게 틀렸고 됐습니까? 그 전력 때문에 그래요. 전력 때문에 요 전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죄가 안 되겠지만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죄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았어요. 기본 강의 때 전부 다 설명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6번이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학살 나왔네. 학살 나오면 일단 건너뛰라 그랬어요. 책임 요소설 나와 있는데 이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쵸? 이것은 뭐 제가 기본 강의 때 약간 설명 드릴 수 있었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런 학살 나오면 거의 강의를 안 하고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 나오면 일단 건너뛰시라. 저도마다 강의는 해드렸지만 저는 이것을 건너뛰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판례부터 먼저 보죠. 자, 2번. 작물죄에 있어서의 작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므로 그렇나요? 밑에 미필적 인식을 요하잖아요. 그쵸?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이거 틀렸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틀렸어요. 그쵸?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답은 쉽게 나오죠. 답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1번 같은 학설들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배우지 아니한 형법 이론이 나왔다고 하면 일단 건너뛰시고 판례부터 먼저 푸시다가 판례가 다 맞다. 그러면 나중에 찍어도 내가 모르고 있는 그걸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판례부터 푸셔라. 자, 3번.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공무원이라는 점, 내가 그 사람을 폭행 협박하고 있다는 점이면 되는 것이지 방해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죠. 이 방해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 공무집행 방해죄에는 이것이 필요 없어요. 자, 4번 풀었죠. 머리법을 3분간 잡아 눌렀다고 했을 때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자, 7번 가볼까요?
자, 살인죄의 고의를 묻고 있어요. 인정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가로 15cm, 세로 몇 cm, 길이 몇 cm, 각이 긴 목재입니다. 각이 긴 목재. 강목이죠, 강목. 어디를 때렸나요? 머리를 때렸기 때문에 살인죄의 고의가 있다고 봤어요. 동그라미. 2번 보면 총알이 장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피해자가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은 오발이다, 과실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군사교육을 받을 때요. 군대 가서 이 빈총이든 사람을 겨누지 말라고 배워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것은 총알이 장전되어 있다는 총을 겨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빈총도 겨누면 안 되는데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총을 겨눴다는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이 봤을 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과실이 아니라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디귿번 유명한 사건이죠. 상해 밑을 보시고 마지막에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빈사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 오인이 바로 뭐다? 과실적 요소가 개입됐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기본 범죄가 고의범이고요. 이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이 과실이기 때문에 그 과실은 즉 예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상해치사죄 성립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부정되는 거죠. 상해치사죄니까 X입니다. 자, 인체 급소를 알고 있던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교관 출신입니다. 무술 동작을 취했어요. 울대, 성대를 가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적어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동그라미 치시고 정답은 그래서 문제가 뭐죠?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착오를 갑니다. 착오를 가면요, 한번 넘겨보세요. 착오를 한번 가면 승진 문제에 최근에 몇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를 보세요. 자, 1번 보면 올해 승진 문제고 2번 보면 작년도 승진 문제고 다음 페이지 보면 12년도 승진 문제고 13년도 승진 문제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12, 13년도에 나왔다가 한 5, 6년 나오지 않다가 작년하고 올해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 나올 것이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 두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1번 문제.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갑이 형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칼로 찔렀는데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였다는 거예요. 살해했을 때 판례에 따르면 무슨 죄가 성립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 무슨 죄가 성립하게 되죠? 자, 아버지를 A로 오인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형으로 오인하였다. 아버지를 찔러 죽인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요? 존속 살해죄가 되려면 아버지를 찔러 죽인다. 아버지를 인식을 했고 그 아버지를 내가 찔러 죽인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를 형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찔러 죽인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속 살해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죄가 돼요? 보통 살인죄가 되죠. 그래서 우리 15조 1항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15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죄로 벌하지 않는다. 그래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문이 틀렸어요. 이 지문이 틀렸고 뭐가 됩니까?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 B가 죽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보통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번 틀렸고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2번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A 집안에 독극물이 든 음료수를 두었는데 예상과 달리 놀러온 친구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했다 이거예요. 자, 판례에 따르게 되면 무슨 죄가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착오죠? 방법의 착오죠. A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총알이 잘못 날아가서 친구 B가 죽은 거예요. 그쵸? 방법의 착오 또는 타격의 착오. 우리 판례는 뭐로 봅니까? 뭐로 봐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그러니까 B가 죽었으니까 B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되죠. 그쵸? 맞는 문제죠? 맞습니다. 3번 볼게요. 갑이 상해죄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는 바람에 옆에 있던 B가 맞아 죽었다. B가 맞아 상해를 입었다 그랬어요. 상해를 입었다. 자, 돌을 던졌는데 빗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차고? 방법의 차고. 방법의 차고. 그쵸? 자, 구체적 부합설에 따랐을 때 무슨 죄가 성립할 것입니까? 무슨 차고예요?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자, 이것은 뭐다?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다. 왜? 행위가 한 개니까요. 행위가 한 개인데 죄가 두 가지가 발생했죠. 인식에 대한 미수,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죄가 두 가지가 되고 행위가 한 개니까 상상적 경합이다. 맞는지 보세요. 자, 인식이 뭐였죠? A를 향해 돌을 던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A에 대한 뭐가 돼요? A에 대한 미수, 즉 A에 대한 상해죄 미수가 되죠. 그리고 또 B가 맞은 것은 과실이죠.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이니까 B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되죠. 그리고 이 죄와 이 죄는 행위가 한 개니까 상상적 경합이다. 맞습니다. 4번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 동료 A를 상해하기 위해서 늦은 밤 퇴근하던 A 무릎을 몽둥이로 강타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외모가 비슷한 B가 맞아 상해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슨 착오죠? 객체의 착오죠. 2번하고 3번은 뭐였어요? 2번하고 3번은 방법의 착오였어요. 방법의 착오 또는 타격의 착오. 4번은 뭐였어요? 방법의 착오가 아니라 눈이 삐꾸된 거잖아요. 눈이 삐꾸된 거. 눈이 삐꾸된 것은 뭐예요? 객체의 착오예요. 객체의 착오.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이것이 객체의 착오인지 방법의 착오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4번을 보면 객체의 착오는 자, 법정적 부합설을 묻고 있습니다. 법정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 착오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B가 맞아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발생 사실 즉 B에 대한 상해죄 기수가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정답이 되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2번을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상해죄의 고의로 을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병이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쵸? 무슨 차고? 무슨 차고? 방법의 차고. 방법의 차고. 그랬을 때 법정적 부합설은 어떻게 풀어요?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 그러니까 병에 대한 상해죄 기술. 맞습니다. 2번 보죠. 갑이 을을 살해할 의사로 물병에 독약을 탔는데 을의 개가 이를 마시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을을 살해할 의사였는데 이 개가 을의 개가 마시고 죽었다. 무슨 차고? 방법의 차고인데 지금 사람하고 개잖아요. 사람하고 개니까 가치가 똑같아요? 달라요? 가치가 다르죠. 이 가치간의 차고죠. 달을 이자 써서 이 가치간의 차고. 그렇죠? 추상적 사실 차고죠. 추상적 사실 차고에서 총알이 잘못 날아간 거니까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가 돼요. 방법의 착오. 방법의 착오. 이때 구체적 부합설은 어떻게 봅니까?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이 되고 상상적 기업이 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 미수와 과실손괴죄죠. 과실손괴죄. 살인죄 미수와 과실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데 형법상 과실손괴죄는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손괴죄는 탈락됩니다. 탈락되고 결국 뭐다? 살인미수죄 하나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상경이 하나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도 될 여지가 없겠죠. 살인미수죄 하나만 된다. 자, 됐어요. 길게 안 해도 되겠죠. 이 구체적 부합설은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이 범위 되고 상상적 기업이 되는데 이 공식에 이걸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에 대한 미수는 살인 미수를 말하는 것이고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을 범은 과실손괴죄가 되는 것인데 과실손괴죄는 처벌정이 없기 때문에 살인 미수죄 하나만 된다. 아시겠죠?
이 착오론에 있어서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을 모르면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기본 강의 유튜브에 이 사실 착오에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듣고 이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자, 3번 볼게요. 자, 갑이 병을 을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병이 맞아 사망했다고 했을 때, 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이 똑같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일단은 이게 무슨 착오인지 보세요. 갑이 병을 을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병이 사망했다. 여기까지가 이게 무슨 착오입니까? 일단 사람과 사람이니까 인식도 사람, 결과도 사람, 사람과 사람이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죠. 동가치간의 착오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죠. 그쵸? 자, 눈이 삐고 손이 삐고. 내가 잘못 본 거잖아요. 그쵸? 내가 보기는 봤는데 총알이 잘못 날아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보기를 잘못 봤어요. 눈이 삐고 된 거죠. 객체의 착오, 객체의 착오. 그러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의 문제인데, 여기서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세 학설을 모두 다 뭐로 풉니까? 결론이 똑같아요. 결론이 똑같다. 즉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로서 결론이 똑같다. 맞습니다. 답은 나왔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 답은 2번 나왔습니다. 그쵸? 자, 4번 봅니다. 갑이 손괴죄의 고의로 을의 집 창문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서 병이 맞아 상해를 입었다. 자, 유리창을 깼네요. 그쵸? 손괴죄의 고의로 집에 창문을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손괴죄의 고의네. 손괴죄의 고의인데 손괴되지 않고 옆에 있던 병이 맞았으니까 가치가 다르죠. 앞에 거는 손괴고 뒤에 거는 사람이잖아. 신체잖아. 신체.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간의 착오, 즉 추상적 사실 착오죠. 추상적 사실 착오인데 돌이 잘못 날아갔기 때문에 방법의 착오입니다. 방법의 착오. 추상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이 되고 행위가 한 개니까 상상적 경합이다. 맞죠? 그래서 손괴죄 미수와 과실상죄가 되고 행위가 한 개니까 상상적 경합이다. 맞습니다. 다음. 자, 문제 3번 가보죠. 자, 다음 중 적절하지 아닌 것을 골라라. 자, 12년 승진 문제입니다.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총을 빵 쐈는데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자, 가치가 다르지? 이 가치간의 착오, 즉 추상적 사실 착오입니다. 추상적 사실 착오 중에서 뭡니까? 빗나갔다 했잖아요. 빗나갔으니까 잘못 던졌지. 그러니까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죠. 방법의 착오가 돼요. 방법의 착오. 그랬을 때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을 똑같게 합니까? 다르게 합니까?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달리한다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갑이 을을 오인하고 갑을 을로 오인했대요. 갑을 을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빵 쐈는데 갑이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이 똑같다. 이게 무슨 착오죠? 이게 무슨 착오예요? 이걸 알아야 풉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죠. 그쵸? 자, 잘못 본 겁니까? 잘못 날아간 겁니까? 잘못 본 거죠. 잘못 본 거니까 이것은 객체의 착오예요. 객체의 착오. 객체의 착오. 자,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는 어느 학설에 의한다 할지라도 결론이 똑같아요. 그쵸?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준으로서 결론이 똑같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자, 살해하려고 독약이 든 술을 우송하였는데 을에게 잘못 배달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을이 먹고 죽었다고 했을 때 이건 어떤 견해죠? 사람과 사람 문제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죠. 근데 잘못 봤대요? 잘못 날아갔대요? 잘못 날아갔다. 잘못 배달됐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손이 삐꾸된 것이기 때문에 방법의 착오예요. 방법의 착오. 방법의 착오.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 그래서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이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유일하게 여기죠. 그쵸? 근데 문제가 뭐래요? 법정적 부합설은 어떻게 봅니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푸니까 을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된다. 맞죠? 갑이 을에게 병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는데 을은 병을 정으로 오인해서 을은 정을 병으로 오인해서 살해했대요. 이때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어떤 죄가 될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건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 사실착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 사실착오인데 이것이 객체착오입니까? 방법의 착오입니까? 지금 잘못 봤다며요. 누구로 잘못 봤다며. 그러니까 눈이 삐꾸된 거예요. 눈이 삐꾸된 거니까 객체의 착오가 되죠. 객체의 착오. 객체의 착오는 어느 학설에 의한다 할지라도 결론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니까 정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가 되죠. 그쵸? 교사 문제니까 이것도 맞는지 문제.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1번만 틀린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자, 요건 사시 문제랑 똑같아요. 과거에 사법 시험에 나왔던 거 이 통째로 똑같이 냈어요. 자, 다음 중에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에서 어느 학설에 의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을 골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찾으란 말이? 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다 견해를 똑같이 하는데 유일하게 딱 견해 하나가 틀린 부분이 있어. 그게 바로 뭡니까?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요 방법의 착오. 요 방법의 착오만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이 두 가지 학설이 요 부분에서만 견해를 달리해요. 견해를 달리한다. 나머지는 똑같다. 나머지는 이것을 뺀 나머지는 이 두 가지 학설이 결론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뺀 나머지를 골라라 이런 말이에요. 자, 불러볼게요. 갑이 을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옆에 지나가던 행인이 맞아서 상처를 입었다. 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구체적 사실착오죠. 그쵸? 추상적 사실착오가 아니고 구체적 사실착오죠. 자, 지금 빗나갔다 했어요. 빗나갔다 했으니까 방법의 착오죠. 방법의 착오. 지금 문제가 뭐래요?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이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 견해를 달리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학설이 견해가 다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동일한 걸 찾으라 했으니까 기억부는 동일하지가 않네요. X. 갑은 을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병의 자동차에 맞아 유리창이 깨졌다. 일단 사람과 재물이기 때문에 추상적 사실착오죠. 근데 요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만 결론을 달리한다 했고 나머지는 결론을 똑같으니까 이건 읽어보나마나 결론이 똑같겠죠. 그쵸? 자, 디귿번. 을을 살해하고자 하는 갑은 어둠 속에서 병을 을로 잘못 알고 총을 쏘아 살해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니까 구체적 사실착오이겠네요. 그러면 눈이 삐꾸된 겁니까? 손이 삐꾸된 겁니까? 지금 잘못 알았다 했잖아요. 그쵸?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봤다는 말은 눈이 삐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착오가 됩니까? 객체의 착오가 되는 거죠. 객체의 착오. 근데 방법의 착오 아니죠. 방법의 착오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학설은 견해를 똑같이 해요. 이것도 맞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갑은 을을 살해할 고의로 총을 발사하였는데 을에게 상해를 입히고 옆에 있던 병이 맞아 사망했다. 이건 맞아요, 틀려? 을을 살해할 고의로 총을 빵 쐈는데 을에게 상해를 입히고 옆에 있던 병이 맞아 죽었대요. 자, 일단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니까 무슨 착오입니까? 구체적 사실착오죠. 구체적 사실착오. 자, 구체적 사실착오인데 그러면 객체 착오입니까? 방법의 착오입니까? 빵 쐈는데 이 사람을 맞추긴 맞췄어요. 맞추긴 맞췄는데 못 죽였어요. 살인미수죠. 살인미수. 살인미수가 되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 죽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 죽었다는 것은 방법의 착오가 돼요. 방법의 착오. 방법의 착오다. 방법의 착오로서 무슨 한 방 빵 쳤는데 따닥 했기 때문에 병발살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병발살해. 근데 병발살해까지 알 필요 없어요. 병발살해까지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구체적 살해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구체적 살해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가 아닌 것을 골라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방법의 착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아닌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사냥을 나온 갑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동료로 잘못 알고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빵 쐈는데 사실은 사냥개였다 그랬어요. 자, 사람과 사냥개니까 가치가 다르죠. 그렇죠? 추상적 사실착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을 동물로 잘못 본 거니까 맞아요? 동물을 맞죠? 사람을 동물로 잘못 봤죠? 그래서 이것은 눈이 삐끗된 거니까 객체의 착오가 돼. 객체의 착오. 어쨌든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학설은 결론을 똑같이 합니다. 동그라미가 되죠? 답은 몇 개가 됩니까? 1개, 2개, 3개니까 답은 3번 되겠네요. 여기까지인가요? 그쵸,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